영상 꼭 보시고 페이지 맞춰서 숙제하세요. 자, 0부터 2까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3이라고 합니다. 0부터 2까지라고 하는데 대칭 추기 값이 지금 a이기 때문에 a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지 2보다 오른쪽에 a가 있는지 0보다 왼쪽에 a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값이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물어본 건 a가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이면은 0부터 2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는 건가? 2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이구만. 2분의 1 대입한 게 최소값 3이라고 합니다. 2 대입한 거는 최대값이겠네. 그래서 b의 값이 3인지 묻습니다. 그럼 주어진 포물선은 b의 값이 3인 거 맞아? 왜냐면 이거 꼭지점 좌표의 값이 a, b잖아. 지금 꼭지점 좌표가 a, b고. 그래서 b의 값은 3인 거 맞나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a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대칭축의 값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꼭지점 a점 좌표의 값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0부터 2까지는 왼쪽 편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최소값은 2 대입한 게 최소값일 거고. 문제 없이 된 거 맞죠?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건 다음 식이 성립하나요? 물어봤으니까 F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2를 갖다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다고 B는 하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이항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그럼 니은도 참이겠네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A, B 더한 녀석의 최대값을 묻습니다. A, B 더한 거의 최대값은 제일 그지 같을 것 같은데 최소값이 3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칭 추기값이 0보다 작을 때 대칭 추기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대칭 추기값이 2보다 클 때로 구분해서 지금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고치고 구하는 얘기거든. 제일 처음에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0부터 2까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0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0,3을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0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0 대입했더니 a제곱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의 값이 최소값 3입니다.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은 b의 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인가요? 대칭축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은데? 대칭축 2분의 1 위로 블록인 녀석을 0보다 왼쪽에 그림을 그린 게 a 플러스 b의 그림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a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구만. 그럼 a를 갖다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a를 갖다 대입하면 b가 나옵니다. 그럼 b 자체가 3이라는 얘기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정체가 a 더하기 3이에요? 세 번째, 지금 용이 이해 안 되는 눈빛인데? 세 번째는 a의 값이 2보다 클 때는 b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여기다 a만 더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이겠네. 내가 지금 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a의 값이 0보다 왼쪽, y축의 왼쪽에서는 대칭축의 값 2분의 1인 위로 블록인 포물선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칭축의 값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릴 건데 이 부분만 그렸습니다.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3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3의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a 플러스 3이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값이 3인 직선이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2 대입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여기다 2 대입하면 뭔가요? 마지막 녀석 그리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2분의 5입니다. 대칭축 2분의 5 위로 블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네? 그럼 2분의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그럼 2분의 5를 대입한 최대값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다 2분의 5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25, 마이너스 1, 4분의 25에서 1을 빼세요. 4분의 25에서 1을 뺐더니 4분의 21인가요? 셋다 모두 참이네요. 이 디귿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함수의 식을 세운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449번으로 갔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하고 서단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자연수 n값의 개수의 값을 fa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단 두 점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네. 그 두 식을 같다고 놓고 판별식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같다고 놨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2 판별식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1을 제곱했고요. 판별식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 소수는 2점입니다. a제곱은 소거됐고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 n값의 개수를 fa라고 칭했습니다. 자연수 n값의 개수? 어떻게 알아?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은 2항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3인가? 얘기가 된 거 맞나요? 이런 자연수 n값의 개수를 fa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값이 2라고 한다면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2대2 했더니 9? 9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있죠? 8개니까 참인가요? 두 번째, x1, x2에 대해서 x1 값보다는 x2의 값에 대입하는 값에 더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a의 값이 커지면은 a가 3이면은 누가 되는 거야? 나 지금 3 대입했더니 7보다 작다. 6개? 그럼 2보다 3이 크지만 함수값은 더 작아진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실수 x1, x2에 대해서로 얘기했다고? 아이씨,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네. a란 값이 꽤 커졌을 때 a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 7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한테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죠? 8 대입하면은 8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자연수? 없네? 7보다 8이 크지만 F7하고 F8의 관계는 부동호가 아니라 등호 관계 있나요? 그러니까 니에는 몇 개 처음에 몇 개 숫자를 대입할 때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숫자를 대입할 때 틀린 게 존재하니까 틀렸겠네요?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작은 거 몇 개만 대입하면 맞아 보이거든.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다음 값을 대입했을 때 개수의 합의값은 40인지 물어봤습니다. 0 대입했을 때 몇 개죠? 0 대입하면 13보다 작아지니까 12개. 1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구만. 그럼 앞에 것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게 42인지만 판단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30, 40, 42. 이것은 참이네요. 450번으로 갔습니다. 450번 문제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단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a라고 얘기했습니다. fx의 값은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교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a 플러스 4. 6이랑 만나서 생기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a 플러스 8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점 사이의 거리값을 알고 있을 때 y는 m이라고 하는 녀석과 한 점에서 만났을 때 m값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 포물선이 대칭 추기값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은 없는데 내가 대칭 추기값은 y축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어떤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이 fx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센 수학에서 봤던 문제인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네 어서오세요 y축 대칭이라는 보장이 없지만 이 녀석의 값은 접하는 녀석의 값이었을 때가 y는 m 그 다음에 a라고 했던 거는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a라고 얘기했습니다. 2하고 만나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a 플러스 4 6이랑 만나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a 플러스 8이라고 얘기했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이 x축에 있는 이 점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이 누구죠? 2분의 a, 0인가요? 이 점 좌표는 누구야?
2분의 a, 2분의 a 플러스 길이가 a 플러스 4라며. 두 점 사이의 거리값이 a 플러스 4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반 길이니까 누구냐고요? 이 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4, 6인가요? 되신 거 맞죠? 그럼 우리 x절편값 두 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x절편값이 2분의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2 값이 이 두 개가 x절편이네. 그럼 포물선식은 최고차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최고차계수의 값은 k라고 설정했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2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네. 거기다 이 두 점만 대입하게 되면은 k값도 a값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포물선을 정확히 알게 되면 꼭지점 좌표도 구하는 게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입하면은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2를 대입했습니다. k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2 되신 거 맞아요? 두 번째 건 f한테 2분의 a 플러스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k 곱하기 a 플러스 4 플러스 곱하기 4 이 값은 6이라고 열방식 풀려고 합니다. 나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밑에 걸 위에 걸로 나누기 할게. 나누기 하면은 a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4인가? 오른쪽 나누기 하면 3인가요? 그럼 분모값을 곱했더니 2a 플러스 8의 값이 3a 플러스 6입니다. a는 2. a한테 2 대입했습니다. k 값은 4분의 1인가요? 그럼 포물선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포물선의 시계값이 k 값은 4분의 1, a의 값은 2,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m값이 필요합니다. m값을 구하기 위해서 빵만 대입하면 되나?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지금 풀이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지금 여기가 풀어진 사람이 태경이 풀어져 있습니다. 태경이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저 여기는 안 풀어있어요. 잠시. 그럼 어디를 풀었다고? 복소수. 복소수? 질문하세요. 질문 못했던 거. 170. 쪽수는? 99쪽. 99쪽. 그러면 99쪽부터 몇 쪽까지 풀이하면 되죠? 맨 처음에 모르는 건 94쪽부터. 우리 어저께 94쪽 풀이했나요? 안 했나요? 태경이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끝부분에 네. 그 어제 푼 시험지 여기만 봤어요. 그 다음에 책 풀이 마저 했는데 안 봤네 아직? 네. 네. 우리 어저께 지금 태경이 질문할 건 몇 쪽부터라고요? 90. 몇 쪽부터 몇 쪽까지? 4쪽부터? 9쪽까지. 네. 어저께 풀이된 건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풀이된 건 빼고 다른 건 풀이하겠습니다. 어저께 94쪽 풀이했냐 아니냐 용이야? 14쪽이요. 어제? 저번 주에 녹화되어 있다고? 너 이 영상 안 봤다는 게 증거가 나온 거네 지금?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또 몇 쪽이 있어요. 99쪽이요. 선생님이 지난주 주말에 이거 다 풀어준 거지 모든 문제를. 다 녹화돼 있대요. 다른 거 모르는 거지. 그럼 없어요. 너 저번에 어저께 삼각형 그려져 있고 원 있는 방정식 문제 모르는 거 있지 않았냐? 168호까지. 368번까지만 녹화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 369번부터는 풀어준 적이 없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69번부터 371번이요. 371번을 모릅니다. 371번 풀이합니다. 371번 문제는 모든 책에 나와 있어. 개념센 수학, 문제입센 수학, 토탈장, 마더텅, 고쟁이, 임제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풀 때마다 매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가지고 오늘은 뭐가 눈에 먼저 보일지 모르겠다. 정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한 변 길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점이라고 칭했습니다. 중점과 중점 사이의 길이가 x라고 하니까 한 변 길이의 값은 2x가 되겠군요. 한 변 길이 2x였을 때 여기 길이가 x, 여기 옆에 있는 길이 np 길이 값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문제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요 1이라고 하는 길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럼 선생님은 지금 문제를 풀 계획인 건 이걸 가지고 풀 생각이거든?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내심, 외심은 1차입니다. 이거는 무게중심이자 외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알고 있지 않아? 2대1?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x면 높이의 값은 누구야? 높이의 값은 루트 3x니?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값이 2대1로 쪼갠 길이가 반지름인 거네? 그럼 반지름의 값은 전체 높이의 3분의 2가 되는 건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이 점이 중점인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는 1대1인가? 1대1은 3대3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럼 여기가 지금 3칸, 1칸, 2칸이 모양인데? 그래야지 3대3이 될 거고 2대1이 되겠네. 4대2니까. 그럼 3칸, 2칸, 1칸이기 때문에 전체 높이의 6분의 1이가 여기가?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전체 높이의 값이 6분의 1이면 6분의 루트 3x인가요? 그럼 문제는 지금 이걸로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에 대해서 수선발 내린 길이의 값을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길이의 값이 반지름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반지름을 제곱했더니 제곱하게 되면 3분의 4x제곱인가? 그 다음이 여기 있는 길이인 요 값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제곱했더니 12분의 1 x제곱? 그럼 여기 길이만 알면 되겠다. 나 지금 여기 길이 필요한데? 여기 길이가 누구죠? 2분의 x 플러스 1인가요? 여기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을 이용해서 밑줄 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되신 거 맞죠? 12배 하겠습니다. 12배 했더니 16x의 제곱, x의 제곱, 전개했더니 3x의 제곱, 3x 플러스 10인가요?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1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는 빠? 양변 x로 나누기 했습니다. x로 나누기 했더니 12x 마이너스 12x x분의 12는 4분의 1인가? 아니다. 4분의 1 아니다. 3이다. 12로 나누기 하면 4분의 1인 거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세요. 공식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승한 다음에 세배한 걸 더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대입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대입했더니 6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통분은 못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그다음에 없어요. 51번, 52번, 53번 이쪽 뒤에는 없어? 52번. 아니 지금 여기 모르는 거 없어? 아니 다음 페이지가 아니구나 이게. 그 뒤에는 없어요. 네. 그럼 네가 푼 것 중에는 모르는 거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아까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경이 오늘 무슨 일 있었죠? 학원 갔다가 늦어질 줄 몰랐어요. 앞에 하면 학원도 또 있어? 광주 광주에서 무슨 수업이 있는데? 최대 입시 다닐 필요 없다고 나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네, 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가지 마. 네. 쌤이 수업 시간은 체대 보낸 애들이 있거든? 체대 입시학원은 보통 고3 때부터 다녀. 고3 때 그 체력 측정 때문에. 저도 측정도 오늘 하고 지금 왔고 이제 오늘 처음 가본 거야? 네. 1학년 뭐 이렇게 급하게 마음 먹어? 발표 몸만 건강하면 돼. 그리고 태경이 넌 선생님을 봤을 때 체대 입시 준비는 고3 때 구태여 공주까지 그런데 갈 필요 없이 고3 때 뭐 보는 과목 몇 개 있잖아.
나는 정확히 어떤 종목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 자신의 체력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살짝 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성적이 좋으면 너 다 합격해. 태경이 체육 선생하면 좋겠다. 선생님 사촌 동생 지금 영암고 체육 선생이라고 했잖아. 행복 지수 엄청 높아. 맨날 때까때가 쳐놀아. 맨날. 와이프는 미술 선생이냐. 둘이 같이 맨날 방학이면 해외여행 다니고, 학기 중에는 뭐 보충 수할 필요도 없이 그냥 땡가땡가 놀고, 얼마나 행복해. 최고의 직업을 선택한 거야 지금. 자, 50번 문제부터 풀면 돼. 아닌데? 이거 할 차례 맞아? 몇 번이라고 돼 있어, 페이지에? 우리 몇 번 할지? 62번? 할 차례니?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451번? 네,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함수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세요. x축과 만나는 x좌표들의 고백값은 빵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뭘 확인할 수 있죠? 띠들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x좌표의 값들이 고백값이 빵이 나와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한 녀석은 빵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빵이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원점을 지나면 니네 뭘 할 수 있니? 원점 지나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마이너스 D번 거랑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의 합액값이 음수라고 하네? 뭔 소리야?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의 합액값이 음수라는데? 대입할까? C는 빵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a 마이너스 2b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2b 더하면은 8a가 음수라며 a가 음수란 얘기네. 위로 블록이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는 x1, x2에 대해서 x1의 값을 대입한 거랑 x2의 값을 대입한 것 중에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뭔 소리야? 감소한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고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 한 여기쯤에 있고 빵은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큰 걸 대입할수록 작아집니다. 이 말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1 대입한 게 음수인가요? 네. 여기가 원점이니까 오른쪽 1 대입한 음수인 건 맞습니다. B의 값이 4A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건 대칭축 물어보는 건가? A하고 B? 아니, 대칭축 물어봤으면은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대칭축이 누구야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라고? 대칭축을 알면 뭘 알 수 있나? 대칭축은 누구보다 왼쪽에 있을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냐? 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x1, x2의 값 중에 x1이 작고 x2가 크지만 대소관계도 안 바뀌는 경우가 생겨버리네? 이건 지금 x2를 대입한 게 더 큰 거잖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보다 왼쪽에 있거나
실은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인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거는 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다를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양변에 a의 값이 음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양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는 양수죠?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했으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어?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해된 거 맞죠? 세 번째,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4보다 커 나갔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여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5라면 이건 마이너스 5가 되는 건가? 그럼 두 군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이 문제는 다에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해석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계속 감소하기만 해야지 증가했다 감소하면 안 돼요 이 말이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452번 문제는 2차항의 개수의 값이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그때 포물선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kx 플러스 5라는 직선은 y절편값이 5가 된 직선인데 kx라고 하는 직선은 이 그래프보다 밑으로 5칸 내려가 있는 그림이네. 꼭지점이 직선 상에 있다는 얘기구만. 그럼 아래로 블록이 최고점계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었지. K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애매하네. 여기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직선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이 만약에 K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 교점의 좌표의 값이 지금 이 점 X좌표의 값이 알파 이 점 X좌표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정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니? 근데 만약에 기울기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고 베타의 평균값보다 살짝 왼쪽에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을 때는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어. 된 거 맞나요? 현주 이해 안 됐어. 눈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의 값이 3x-2라고 해보자. 그럼 두 개를 갖다 놓으면 근해값이 1과 2인 건가요? 포물선은 x제곱이고요. 직선의 값은 3x-2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교점좌표의 값은 1과 2입니다. 정중간은 1.5? 근데 이 녀석은 꼭지점이 누군데? 0인가? 잘못 그렸네.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 지금. 꼭지점은 0, 여기는 1, 여기는 3이라는 얘기네. 1과 3의 평균값이 2, 1과 2였지? 여기 1.5? 꼭지점 무조건 평균값보다 왼쪽에 있어. 선생님이 숫자를 다른 걸로 들걸. 아무튼 대칭축보다 꼭지점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대칭축의 값이 평균값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이게 포물선 fx에 대한 설명이라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4분의 1만큼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칭축의 값이 꼭지점, 대칭축이 꼭지점보다, 이게 꼭지점 x좌표지? 꼭지점 x좌표인 대칭축의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k의 값은 양수인 걸 선택하라는 얘기네. 그리고 그 꼭지점 좌표의 값을 kx라는 직선이 지난다는 얘기인가?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때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값을 구하세요. 알파 베타의 차이값? 혹시 알파 베타의 차이값을 뭔지 주로 구하지? 구할 수 있나?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녀석의 값은 이렇다는 얘기인가? 왼쪽에 있는 포물선이 이 녀석이고요. 빵이라는 녀석은 x축입니다. 그때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는 얘기니? 난 그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 알고 싶습니다. 된 거 맞죠? 그때 fx라는 녀석과 kx를 똑같다고 놓은 녀석의 값은 fx랑 kx랑 똑같다고 놓게 되면 이거의 근해값이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좌표는 이거 x좌표 이거고 정 가운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요 녀석이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인가? 그래야지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5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5를 똑같다고 놔야지 이 녀석이니까. 그때 이 점 좌표의 값이 x좌표가 이거라고 이 점이 지금 이 점이라고 내 말 지금 되나? 현주 지금 눈빛이 뭔 개소리야 씨. 좀 그씨 대충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눈빛인데 딱 맞아요 현주? 네. 뭐가 와닿지 않을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 상태에서 더 이어서 나갑니다. 녹화된 거 다시 보세요 현주.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 여기 얼만큼 떨어져 있죠?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나요? 그럼 여기도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겠네? 그럼 우리 이 점 좌표 누군지 아네. 이게 이 점 좌표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 방정식의 근은 fx-kx라고 하는 식은 여전히 최고차계수 1일 거야. 최고차계수 1일 건데 요 녀석의 값은 최고차계수는 1인데 이거 두 개가 근이라고? 아씨 이거 쓰기 너무 그지같이 생겼다. 어떻게 쓰냐 이거를. x-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x-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인수로 잡을 수 있겠다. 얘네 두 개가 근이 되는 2차식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네.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이 필요한 건데.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을 구하세요. 그거 어떻게 구해? 어? 그럼 내가 지금 식을 이렇게 세우면 함수는 이거란 얘기인가? 함수는 y는 fx-kx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이거란 얘기지. 리액션들이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이해가 되는 리액션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선 여기가 x축이었단 말이야. 이 식에 대해서는 쌤이 식을 바꿨다고. 이제 여기가 x축이라고. 여기서는 여기가 5칸 떨어져 있었잖아. 그럼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아, 이거 5칸 떨어져 있다니까? 알파 대입은 5가 나올까? 베타 대입은 5가 나올까? 이해가 됐을까? x축을 이걸로 설정했을 때는 이게 상수함수 마이너스 5지만 여기를 x축으로 잡으면은 위아래가 5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5가 나오겠지?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 이게 문제네.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을 뭔지 주로 구하냐 이제? 5가 나오는 알파 베타를 구해야 돼. 5가 나오는 알파 베타. 아,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할 수가 있네. 이게 근이, 요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의 값이 5가 나오는 근이 알파 베타거든? 이게 5가 나오는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손이 안 가네. 전개하고 있습니다. x-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이 5가 나오는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나 지금 이거 곱했는데 두 개 합차로. 이 방정식의 근해값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 그때 구해질려나 모르겠네. 구해질까? 대입하려니까 까마득하네. 어? 대입만 그냥 끝나는 건데? 알파 대입했어. 알파 대입하면 누구야? 이거니? 이항해주면 제곱으로 없애면 두 배 했더니 요게 알파 베타의 차이값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이해가 조금 안 됐으면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세요. 함수의 관계가 이거는 fx하고 kx의 관계, fx하고 kx 플러스 5의 관계였는데 그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방정식을 이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은 자유자재로 한 건데 그게 넘어갈 때 조금 이해가 덜 됐을 수 있는데 다시 보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갔습니다. 53번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인 포물선이 있고 근데 뭐 용이 너 방금 전에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뭔가 선생님 넘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뭔지 이런 느낌이구나. 태경이는 이해됐어? 안 됐어? 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fx의 그래프가 두 점이 3,0이라는 점의 좌표 a점입니다. 그 b점 좌표의 값은 k라는데 k는 누군지 모릅니다. k는 3보다 오른쪽입니다. 자연수라고는 얘기해줬네. 포물선 그림하고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c라고 얘기했는데 이 직선은 AC를 지난 직선이고요. 그거랑 평행한 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교점은 D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선의 발은 E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AED의 넓이의 값이 12라고 얘기합니다. AED의 넓이가 12? 그때 삼각형 ADB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또 자유자재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구나.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관건인 것 같아. 그럼 함수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a, b의 값은 문자로 없었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a, b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꼭지점이니까 a, b인 것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여기는 이 직선이 a, b라는 점이랑 3,0을 지나는 직선인 거네? 기울기가 누구죠? 기울기
a-3분의 b의 값이 두 점사의 기울기인가요? a에서 3 뺐고 b에서 빵 뺐는데 점과 점사의 기울기 중학교 1학년 되신 거 맞나요? 근데 x의 편값이 3이니까 x-3이라고 쓰면 3대 2번 빵이 나오겠네? 이게 직선입니다. 그런데 평행한 직선이라며.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기울기는 똑같을 거고 k, 빵을 지나고 있다고?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D점 좌표를 누군지 알아야지 이점을 구할 수 있겠네. D점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네. 근데 넓이 값을 주는데 넓이의 값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12. 그래서 D점, 2점은 무조건 필요한 거네. 그래서 함수 fx라는 녀석과 a-3분의 b 곱하기 x-k 값을 똑같다고 놓고서 근을 구하면 그 근의 값이 D점의 x좌표가 나오겠죠? D점의 x좌표하고 k가 근이겠네. 교점이니까. 그러면은 함수의 식을 이렇게 세고 나니까 후회가 갑자기 밀려오네. 문자 AB를 바꿨어야 되겠다. 방금 했던 작업을 다시 조금만 바꿉니다. 선생님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했는데 멍청하게 식을 세운 것 같아. 그럼 문자가 3개 돼버리잖아. A, B, K까지.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X의 편값이 3하고 K이기 때문에 최고참 개수는 마이너스를 X-3, X-K라고 놓는 게 편리하겠다. 그리고 나서 꼭지점 좌표는 A, B가 아니라 대칭축으로서 꼭지점 좌표는 2분의 K 플러스 3으로 설정해야 되겠네. 2분의 K 플러스 3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는 게 귀찮네. 아휴. 2분의 K 플러스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럼 이 값은 4분의 K 마이너스 3의 제곱인가? 야씨 이러면은 차라리 AB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기울기 때문에 갑자기 막 여러가지 후회가 막 밀려온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 그냥 AB하고 K에 대해 관계식을 세워놓고 설정할까 그냥? 우리 이게 A, B였잖아. AB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AB를 다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AB 대신에 대입하는 순간 더러워지겠네. 아니네. 생각보다 이뻐지네. 왜냐면은 A-3분의 B라고 하는 기울기 값이 A에 3을 뺐더니 2분의 K-3인가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분의 1 K-3의 제곱이니까 약분했더니 기울기가 2분의 1 K-3이죠. 이뻐지네. K로만 풀어도 상관없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 직선이 2분의 K-3의 값이 기울기인데 요걸 똑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fx하고 직선이 똑같다고 식 세웠습니다. 이항하려고 하는데 fx를 이항해줄까? 이항해주면 x-k가 공통인수네. 이항해주면은 x-3 더하기 2분의 1 k-3 있는 건가? 그때 근의 값이 이 D점의 x좌표가 근일 겁니다. D점의 x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넌 누구냐? 마이너스 2분의 1 k하고 플러스 2분의 9인가? 되신 거 맞아요? 나 이거 빵 나온 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점 좌표가 D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저 점을 대입한 y좌표를 구하는 것도 그지 같네. 직선한테 대입하려고요. x값한테 대입해서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k를 빼면 누구야? k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2분의 9를 x-k라고 할 수 있나? 여기다 지금 2분의 1 k-3의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이 y좌표네? 아이씨, 그것까지 못하겠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만 묶어주면 되는 건가? 2분의 3을 묶어주면은 맞게 산수했나 모르겠다. 확인해 주세요. 맞게 했어요. 안 틀렸습니다. 나 지금 이거 산수할 때 니네 대가리 노냐? 내가 하는 거 기다리냐 항상?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하니까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먼저 밑변값 A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A 길이가 누구야? 3에서 이거 X좌표 빼야 되지. 3에서 뺐더니 2분의 1K 3에서 이걸 빼고 있어요. 이게 밑변인가? 높이 구하면 되겠네요. D 길이? D 길이는 이걸로 구하면 되겠구나. D 길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Y좌표 음수니까요. 요 값이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3으로 약분한 다음에 16 빼야 되겠네? 3으로 약분하고 16 뺐습니다.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3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이제 K 값이 7인 거 알았습니다. 우리는 ADE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7이라네. 그럼 밑변값은 4인가? 7 대입하면은 높이가 몇이란 얘기야? 7 대입했더니 높이가 누구? 12! 밑변값은 4, 높이의 값은 12, 삼각형 넓이가 누구죠? 24? 되신 거 맞죠? 까다롭네. 항상 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인 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할 내용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거든? 니네 선생님이 아래로 블록 있는 그림을 보통 너희들은 포물선 그림을 그려봐, 손짓해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애들은 이렇게 손짓합니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걸 당연한 듯이 이차함수 그림 그려봐봐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렇게 그린 애들이 이상한 애들일 겁니다. 이미 이차함수 그리면 다 이렇게 그립니다. 당연해 이거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F 2개를 더한 게 클까요? F 1개를 더한 게 클까요? 당연히 F 2개가 더 크겠죠. 2개를 더한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F가 2개 쪽이 크면은 아래로 블록을 의미하고요. F 2개 쪽이 작고 F 1개 쪽이 크다고 한다면 그건 위로 블록을 얘기합니다. 자, 이 녀석은 F가 2개 더해져 있고요. 오른쪽은 F가 1개 있죠. F 2개 쪽이 아니라 F 1개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위로. 네.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 옛날에 단과 수업하는데 서울에서 애들이 맨날 제대로 알려주면 기억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기억하더라고. 자,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위로 블록인 녀석의 일부분을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은 위로 블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x1, 여기가 x2, 정 가운데는 대입하는 x1, x2의
평균값이 정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x1, x2의 평균값이 정 가운데인데 여기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점의 y좌표고 이 점의 y좌표가 함수값들이겠네? 여기가 함수 fx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x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 여기는 x2를 대입한 함수값. x1하고 x2의 정중앙이 여기가 x1, x2의 정중앙처럼 보인다. 그럼 여기는 함수값들의 평균이겠네? 여기까지 납득하셨나요? 그런데 쌤이 지금 2분의 x1, x2의 값 대입하는 x의 값들의 평균값을 대입해 봤더니 그 값이 함수값들의 평균값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함수값들의 평균값. 지금 이걸 대입한 값은 평균값의 함수값. 이게 더 위에 있네. 납득하셨나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짓을 한두 번 해봤겠어? 30년 동안 해봤거든? 이렇게 맨날 가르쳐봤자 머릿속에 남기지 않아. 난 머리에 남기고 싶거든? F 두 개가 크면은 아래로 불러. F 한 개가 크면은 위로 불러. 다만 표현은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표현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더라 애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고3 졸업할 때까지 기억 못하면 니네가 이상한 애들이야.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가로 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 이 표현은 두 칸마다 함수값이 똑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두 칸마다 함수값이 똑같다. 빵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똑같다. 2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똑같다. 4 대입한 거, 6 대입한 거 똑같다. 이걸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얘기하고 두 칸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x 앞에 부호가 똑같을 때 이건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차이값을 얘기합니다. x 앞에 부호가 똑같았을 때 쌤이 이렇게 쓴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x 앞에 부호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 괄호 속의 거의 차이값을 구한다고요? 차이값이 누구예요? 이건 4칸마다 똑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4칸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x 앞에 부호가 달랐을 때가 있습니다. x 앞에 부호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x 앞에 부호가 다른 녀석은 y축 대칭이면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 y축 대칭이면 3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겠네. 이건 y축 대칭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이거는 x 앞에 부호가 똑같은 거죠. x 앞에 부호가 똑같은 거는 괄호 속의 거를 뺀 차이값이 주기가 되는 거고 x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는 괄호 속의 평균값이 대칭축이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빵이죠. 괄호 속에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함수 fx가 2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시 봐봅시다. 무슨 말일까요?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뭐야? 괄호 속의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fx는 대칭축이 마이너스입니다. 영원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설명한 거, 지금 어디로 블록인지 설명한 거, 그리고 x 앞에 부호가 같을 때와 x 앞에 부호가 다를 때 해석하는 방법은 바보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기억합니다.
영원히 기억하는 편입니다. 이제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잘 안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거의 안 나오다가 고2, 고3이 되면 이제 줄기차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거는 기억 잘 못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이 뭐야?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의 평균값이 뭐야? A야? 함수값의 평균값이 누군 줄 아니? 아니 지금 분자가 2B라며. 괄호 속의 거의 평균값과 함수값의 평균값이 A하고 B인 거네. 이렇게 주어진 식을 만나면 이 식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함수 fx가 점 a, b의 대칭일 때를 설명합니다. 이건 애들이 잘 기억 못하더라. 해마다 항상 발생하는 일이거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f 두 개 쪽이 크면은 아래로 블록, f 한 개 쪽이 크면은 위로 블록. x 앞에 부호가 똑같으면은 주기, 차이값이 주기. x 앞에 부호가 반대면 평균값 대칭. 요 녀석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 거의 한 10번 가까이 만나거든? 몇 번 안 만나는데 갑자기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을 좀 맞추라고. 이거는 일부 잘하는 소수 애들만 맞추는 거고,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만나서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용은 해석했습니다. 내용은 해석했고, 옳지 않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fx는 위로 블록인가요? 네. fx의 값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까지나요? 네. 마이너스 5대입한 마이너스 3대입한 게 누가 더 큰가요? 0도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3의 값은 한 여기쯤에. 0의 값은 여긴 한 칸인데 0의 값은 두 칸 떨어져 있는 건가? 마이너스 5의 값은 세 칸 떨어져 있냐? 그 맞는 말인가요?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런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면 ax의 제곱 플러스 4ax 이런 방정식인가? 이래야 대칭축이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두 군의 합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4가 누군의 합인가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의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에요? 2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근데 2가 비어져 있다? 그러니까 2가 비어져 있으면 우리는 최소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정리를 배웠어.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나중에 용이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용이가 기억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선택했던 방법.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뭔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잖아. 근데 다음 문제로 갈 때 약간 짬이 있잖아. 선생님도 이렇게 학교에다 분필로 막 문제를 쓰고 막 이러잖아. 그 짧은 짬이 날 때 나는 그 방금 전에 설명 들었던 내용을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머릿속에 여러 번 거듭해서 생각했어. 아까 이게 뭐였지? 뭐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더 시간을 내지 않아도 지금 여러 번 뇌 속에서 반복하는 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도록 하는 작용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내가 이제 다음 문제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그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 f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원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포물선이? 그 원점에 접한다는 얘기네? 어디로 블록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fx하고 gx를 더한 식이 0보다 같은 거는 2의 오른쪽에서 그렇다고? 뭔 개소리지? 야, 더하면은 몇 차 함수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야? 더하면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2차 함수 더하기 2차 함수니까.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0보다 큰 녀석은 누군가의 왼쪽, 누군가의 오른쪽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0보다 큰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 요즘 애들 뭐라고 하더라? 킥 이러던데. 포인트가 이거 같은데? 왜 누군가보다 작다, 누군가보다 크다, 아니면 사이값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까? 강력한 힌트를 준 거 아니야? 이 녀석의 정체가 1차 함수였다는 얘기네. 1차 함수가 돼가지고 0보다 클 때가 2의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거네. 되는 거 맞나요? 그 꼴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합한 게 1차 함수고 두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반대라는 걸 느끼라는 얘기구만. 세 번째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빼기 gx의 값이 f1-g1보다 커났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더한 녀석은 1차 함수라며. 그럼 뺀 녀석의 값은 몇 차 함수야? 최고차항 계수 소거 안 될 거 아니야, 빼면은.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가 보지. 최소값 1인가 보지. 1대 2반계 최소값인가 보지. 자,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x라는 문제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의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값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이게 밑줄 친 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였을 때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하려고 하거든? g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마이너스 a라고 할 생각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은 소거됐을 거야. 된 거 맞죠? 근데 문제는 1차항 계수도 모르는데. 뺀 녀석의 값이 두 녀석의 값을 뺀 녀석부터 생각해보자. 두 녀석을 빼게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1에서 최소값 갖는다며. 그럼 대칭축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대칭축 1 나오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4ax가 있어야 되나? 이러면 대칭축의 값 1 나오나? 근데 용이 지금 졸리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눈이 한 4분의 3만큼 떠지는데? 혹시 짜증나서 선생님 야리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데 1차 부동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된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가 k가 양수였을 때 2보다 같다는 해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의 값 1차 함수인데 x-2가 인수겠네. 더했을 때는? 그럼 이거를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값은 b라고 놓고 이 녀석의 값을 c라고 한다면 두 개를 뺐을 때는 b-c의 정체가 마이너스 4a가 나와야 돼?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b 플러스 c의 값이 k에 해당하는 거니? 된 거 맞나요? 그 k의 값은 양수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지? 근데 인수의 값이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누구지 모르잖아. 뭐라고 할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b 플러스 c d 플러스 2인 거지.
이 녀석의 정체가 지금 k 곱하기 x-2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함수를 구하지? 아, 첫 번째 가를 안 써먹고 있었네. 원점에서만 만난다며. 원점에 접한다며. 에이, 그러면은 이거는 AX쪽으로 끝나는 거였네. 그죠? 그럼 괜히 고민하고 있었네. 다시 여기서부터 고민하자. 멍청하게 풀고 있었네. 이거는 뒤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녀석 빼가지고는 요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AX라고? 그럼 빼게 되면은, 아니, 더하게 되면은 앞에 게 4AX고, 뒤에는 건 마이너스 8A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X-2가 인수니까? 마이너스 8A는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럼 뺀 녀석의 값은 요거?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우리는 이 방정식에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그럼 실근을 갖지 않으면 fx도 k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gx의 값도 k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이러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k의 값은 그러면 0보다 작아야 되나? fx는 아래 블록인 녀석의 값 x축과 접하니까 여기서는 k가 음수기만 내는 건데 gx의 값이 k라는 녀석과 만난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gx의 값을 분석해 봤더니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이건가? 그런데 정수가 5개 있다고? 정수가 5개? 이렇게 쓸까?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i k는 음수인데 이것도 근이 없어야 되니까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의 꼭지점이 2, 마이너스 i인데 k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있어야지 근이 없다고? 그럼 내 바램은 마이너스 i보다는 k가 컸으면 좋겠고 k는 음수였으면 좋겠는 게 나의 바램인 거네. 그럴 수 있는 정수 k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누구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4의 정체가 어떻다는 얘기야? 누구엔 누구가 있어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도 작아요.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돼.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k는 마이너스 5를 안 가지고 있어. 이 값이 마이너스 6인 건 괜찮아? 마이너스 9보다 큰 숫자가 마이너스 5까지야?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4분의 5부터 2분의 3까지? 필요한 거는 21을 대입하라고? 누구한테? 더한 거한테? 22 대입했습니다. 22 대입하면 누구냐? 됐어요?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의 최대값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네. 56번으로 갔습니다. 56번 문제가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몇 문제 나왔냐,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고난도가? 7개? 우리 용이 졸릴 때 빨리 시험 한번 볼까? 용이야, 잠 깼니, 안 깼니? 이어서 하겠습니다. 56번으로 갔습니다.
56번이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차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이너스1 왼쪽, 2의 오른쪽은 fx를 그리세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gx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때 직선하고 hx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k 값들의 고백값을 구하세요. 이거 몇 번 봤던 문제 같아. 일단 그림을 갖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했을까? 마이너스 1과 2가 교점이었을까? 느낌은 그런 것 같다. 두 함수 fx하고 gx의 교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1과 2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식을 똑같다고 놓고 있습니다. 두식을 똑같다고 놓고 2항 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입니다. 교점의 좌표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러네. 교점 좌표였어요. 의미였네. 첫 번째 건 아래 블록입니다. 아래 블록 녀석의 값이 대칭 축의 값이 1입니다. 두 번째 건 위로 블록입니다. 대칭 축의 값은 x축인가? 아니 y축인가? 여기다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2? 아이고야 머리가 안 돌아간다. 빵 대입하면 3, 빵 대입하면 3,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꼭지점이 살짝 더 위에 있는 거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은 2. 이런 그림이다. 자, 이 점 좌표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이 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2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림은 H의 그림은 마이너스 1과 왼쪽은 아래 블록인 fx, 사이에는 위로 블록인 gx, 그 다음은 다시 아래 블록인 fx를 그리라는 얘기죠. 이 그림에 대해서 요게 지금 hx인데 0,4라는 점을 꼭 지난 직선이 있습니다. 0,4? 여기 꼭지점이 0,3, 0,4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0,4를 지난 직선이 있습니다. 저 0,4라는 점을 지나는 선이 hx의 그림과 교점이 세 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점이 세 점이려면 어떨 때가 교점이 세 점인 거지? 접할 때? 접할 때 세 점 맞죠? 또 어떨 때 세 점일까?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요점 지날 때? 또 이쪽은 이 점을 지날 때 교점이 몇 개일까? 이건 모르겠다. 3개인지 2개인지.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해야 되냐면 y는 k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과 y의 값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두 녀석의 그래프가 접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야 돼. 지금 이 점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두 녀석이 접하는 점이 여기 오른쪽에서 접하는 건지 왼쪽에 접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 두 녀석의 접점이 이 곡선의 위에서 접하는지 이 왼쪽에 접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일단 두 식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의 값이 빵입니다. k가 누구면 접하는 거지? k가 이거나 마이너스면 판별식이 빵인가요? k값 2였을 때는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면 접하는 점이 1. 1은 안 되겠네. 우리 0보다 왼쪽에 접하는 거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상에서 접하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교점에게서 2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인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만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때 k값 구할 거고요. 이때 k값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 좌표가 누군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 좌표가 2,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2, 마이너스 1인가? 그래프에 있는 점이 그때 기울기가 k입니다. 기울기 k 구하고 있습니다. 0,4하고 기울기 구했습니다. 기울기 누구죠? 두 칸 갔을 때 5칸 내려갔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이 나온가요? 용이 놀고 있는 대가리.
멍청한 눈빛이었는데 방금. 자, 이때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접할 때 찾고 있죠. 그럼 여기 접하는 점이 누군 줄 알아요? 알아요. K가 마이너스였을 때 접점좌표의 값은 아까 마이너스에 접했고 지금 1에 접할 거 아니야? 아까 버렸던 거. 1에 접하는데 1 대 2 했더니 1 대 2반 함수값이 2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한 칸 증가하면 두 칸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인가요? 0,4하고 1,2의 기울기.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때 모든 K 값들을 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오늘만 본 게 아닙니다. 전에도 봤습니다. 아, 이제 기빨리, 자꾸 푸니까 기빨려서 못하겠다. 16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1번. 11번보다 앞에는 없나요? 11번은 인수분해를 물어봤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닌가? 일단 x-를 인수니까 1 대 2번 빵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 대 2번 빵이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은 빵인가? 근데 b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내가 a, b를 여기서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a, b를 다 알아야지 인수분해에서 cd 값 다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려나 모르겠네. 나 지금 조립제법 하고 있는데 1로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맞게 쓰고 있냐? 또 근데 또 한 번 1로 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2 플러스 4가 빵이라는 얘기인가?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면 b의 값 1 되신 거 맞죠? a가 뭐라고? 마이너스 2 b의 값 1 그때 대입하세요. x의 4제곱 플러스는 누구냐? 3x의 제곱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x의 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x의 제곱 한 번 더해 주고 빼주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그때 c의 값을 1, 2 이걸 마이너스를 2라고 한다면 다 더하기는 못하겠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6번보다 앞에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번은 숫자를 거듭 제곱의 값이 플러스로 되거나 마이너스로 되는 숫자만 집어넣어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값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1하고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되겠네? 제일 처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5의 5승의 값이 1 대입했더니 A0, A1 빠짐없이 다 있겠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가?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홀수의 값들이 필요한 거라서 두 개씩을 빼야 되지. 그래서 5의 5승에서 1을 뺀 녀석의 값이 그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 녀석과 똑같은 걸 여기서 찾으라고? 일단 써보자. 이 녀석은 두 개씩 있나? 두 개씩 있는데 A1 두 개, A3 두 개 쭉 해가지고 A10도, A9도 두 개?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는 거의 답 자체가 숫자로 구하라고 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답을 구하라고?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선생님이 지금 X한테 빵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X한테 빵을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1,
오른쪽은 누구야? 그런데 전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5의 5은?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빵? 아, 1이구나 이거. 이거 없애면 2항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5의 5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여기 있는 녀석의 값 A1부터 A10까지 합인 거잖아. 근데 그거의 값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A1 홀수의 값만 써있는 거 있잖아. 홀수의 값만 써있는 녀석의 값이랑 이 녀석의 값은 이걸 2로 나눠야 되겠다. 이거 맞아? 이거 양변 2로 나누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다 더한 녀석의 값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더한 녀석의 값이 5의 5승 마이너스 1이야? 이거의 절반이 이거라고? 그러면은 이 값은 누구란 얘기야? 짝수만 써있는 거네. 네, 이거겠네. 그러니까 문제에 구한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걸 보라고 하니까 홀수의 값한테 2배 한 것도 이거지만 짝수의 값한테 2배 한 것도 이거인 거네. 그 객관식보에서 짝수에다 2배 한 걸 고르세요라는 질문인 것 같아.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보다 앞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현준 지금 15번 맞췄나요? 15번은 어저께 유사한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나? 근데 또 틀렸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데 한 번만 더 풀이하겠습니다. 2025개가 있습니다. 개수하고 상수항의 값이 정수인 1차식으로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써있는 모든 녀석의 값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이라고 칭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은 1부터 2025까지가 가능합니다. 말로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다면 전개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n, 그리고 지금 베타 값을 소거해서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의 정체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알파고 알파 마이너스의 고백값인 거네. 그런데 이 값은 n값은 자연수니까 지금 1 대입한 빵이고 2부터 대입할 생각이야. 그럼 알파한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 대입했더니 2, 3 대입하면 6, 4 대입하면 이래서 2025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나. 그게 몇 개 있는지 물어본 거고. 대충 몇 대입해볼까? 2000이 나오려면은 한 42 정도 대입해보자. 알파한테 41을 대입하게 되면 42 곱하기 41, 42하고 41을 곱했을 때 2025에 가까운 숫자인지 확인하려고 하거든. 4배 했더니 168. 뭔가 내가 자릿수를 잘못 썼나? 야, 이거밖에 안 돼? 172밖에 안 돼? 그러면 44로 해볼까? 45로 한 번만 해보자. 45 했더니 45 곱하기 44가 될 건데, 그러면 4 곱했더니 180, 4 곱했더니 180, 1980? 근데 46을 대입하게 되면 46 곱하기 45가 될 건데, 46 곱하기 45를 해보면 5배면 누구냐? 230, 4배 했더니 몇이야? 184? 그럼 2070? 2070이면 2025를 초과하잖아. 그 알파한테 2부터 45까지 대입한 것만 되기 때문에 개수는 큰 것 빼기 작은 것 플러스 1로 개수의 값을 구하려고. 그래서 44개인가 봐요. 그러면은 현주는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을 이제 안 틀릴까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z의 값 a 더하기 bi라고 하는데 그 z의 값 중에서 a 음수, b가 음수라고 얘기했고 z를 제곱한 거랑 z바의 값이 똑같다고 하니까 z의 값을 제곱하겠습니다. z의 제곱의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z바의 값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A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얘는 A였으면 좋겠고 어차피 2AB하고 마이너스 B가 똑같으니까 B는 빵이 아니니까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은 확정입니다.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항했고요. B제곱 이항했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 그 중에서 음수값을 선택을 하고 한 것 같아. 그럼 Z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Z 플러스 1을 구하라는데 Z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세 값은 A한테 1만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겠네?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3승하면 혹시 누군지 알고 있나요? 3승하면 뭔지 알아? 아니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3번 곱하면 플러스 1입니다. 보는 거는 이걸 쳐다봅니다. 이거에 보호 바꾸시고요. 이거에 보호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3승 3의 배수번 거듭 제곱하지 않으면 무조건 허수가 나옵니다. 이게 오메가입니다, 실은. 그래서 Z 플러스 1의 값이 오메가 3승했을 때 값이 3승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거는 음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Z 플러스 1의 값을 6승하게 됩니다. 9승하면은 아니지. 12승. 1. 그러면 6의 배수만 구하면 되는 건가?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6의 배수가 이건가? 6에다 2배, 6에다 3배, 6에다 16배? 그럼 이거의 개수를 세야지 개수를 셀 수 있겠다. 15개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지름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값이 지금 2라고 얘기했잖아. 여기가 지금 반원이라면서. 맞춘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전멸? 멋진 친구들. 자, 경험하면 나중에 비슷하게 너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P점은 반원 원 위의 점입니다.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P를 연결하게 되면은 중심각이 180이라서 원주각은 9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BP 길이가 누군지 알아? 그럼 어떤 각 하나만 설정하면 BP 길이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선생님은 여기 요만큼 각을 세타로 칭해볼게. 그러면 중3 때 배운 삼각비를 이용해서 BP 길이를 구할 수 있어. BP 길이가 누굴까요? BP가 누굴까? 그러면 사인 세타가 누구분의 누가 사인 세타야?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잖아. 그럼 누구분의 어떤 선분분의 어떤 선분이 사인 세타야? AB분의 AP가 요게 사인이죠. 그럼 코사인은 누구야? AB분의 BP? 야, 그러면 AB는 2라며 AB분의 BP의 값이 코사인 세타라며. 그럼 BP가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됐죠, 지금? 야, 그럼 AP가 누군지 물어본다면 AP도 답할 수 있겠다, 야. AP가 누군지 말해봐봐. 아니, 사인 값이 누구냐고. AB분의 AP가 사인이라며. 그러니까 AP 길이는 누구냐고. 지금 너희 3명 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참고서도 아니고 교과서에 여기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밑변의 길이는 즉각적으로 구하도록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
여기 길이한테 2라는 길이한테 코사인만 곱한 게 여기 밑변 길이에요. 높이의 값은 2라는 길이한테 사인만 곱한 게 높이에요. 이렇게 풀도록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요구하거든? 근데 이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 이거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지금 근데 이 생각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삼각비 배울 때 여기 연습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우리 현재 이게 현재 문제가 있어. 지금 삼각비 파트가 지금. 자, 그런데 이것도 원이라며. 이것도 원인데 이 원에 대해서 BP가 지름인 원이라며. 그럼 BP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지름이라고? 여기가 지름이면 Q점 좌표는 이 원 위의 점이 Q점인 거네? 그럼 여기서 지금 P점에서 Q점까지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각이 180이니까 원주각은 또 여기가 90도구만? 그럼 내가 필요한 길이를 체크해볼까? AQ하고 BP? BP는 이미 알고 있다며. 나중에 AQ만 있으면 되는 건가? AQ? 그럼 A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니? 그럼 여기 각은 누구야? 여기는 세타구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 빗변 길이의 값이 2사인이라네. 그럼 빗변 값을 이용해서 나는 AQ를 구할 생각이거든. 방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답해볼까? AQ가 누구야? 그럼 또 해.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의 값이 빗변분의 높이여서 AP분의 AQ인가요? 그래서 AQ를 알고 싶다면 AP한테 사인만 곱하면 되나요? 근데 AP 길이가 2사인이었다고? 그럼 2사인한테 사인을 또 곱했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2사인 제곱이 되는 거니?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혹시 세타가 범위가 있나? 이 세타라고 잡았던 게 범위가 있나 얘기해볼까? 0도보다는 큰 것 같고 90도보다는 작겠네? 이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AQ 더하기 B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합의값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AQ는 2사인 제곱이고 BP라는 길이의 값이 2 코사인이라네. 그런데 각의 크기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인 제곱의 값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의 값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용이 지금 선생님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나 그딴 거 기억 못 하는데요. 맞죠? 빙고. 네. 여기가 세타. A, B, C.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쌤이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C제곱으로 나누게 하려고 하는데 C분의 A의 제곱, C분의 B의 제곱 1인가요? 근데 C분의 B가 누구야? 사인 세타야? 그래서 C분의 B 대신에 사인 집어넣으려고.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건 제곱은 이렇게 쓸 거거든? C분의 A의 값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중3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걸 배우셨어요. 중3 꿇었어? 검정고시 출신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 3천 번 볼걸?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대입함으로써 치환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코사인 빵은? 코사인 빵이 뭐야?
야, 그럼 니네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쥐약이네. 삼각비 표, 사인, 코사인, 탄젠트,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빵, 아유, 이렇게 쓰면 못 알아먹지. 빵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걸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이 정도는 맞추겠지? 30도짜리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가리 속에다가 3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리고 선분의 길이비를 쓴 다음에 문을 읽을 겁니다. 사인 값이 누구죠? 사인 30? 코사인 30? 탄젠트 30? 45도면 선분의 길이비가 1대1 대 루트 2?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 값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값 1인가요? 60도짜리가 있습니다. 1대 루트 3대 2, 사인 값은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사인의 값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커집니다. 사인 빵은 빵에서 출발해서 사인 90은 1로 끝납니다. 이걸 단위원 가지고 중3 때 설명하거든. 코사인 값은 1에서 출발해서 빵으로 끝납니다. 탄젠트 값은 빵에서 출발해서 1은 이미 있고요. 무한대여서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코사인 값은 코사인 빵은 1, 코사인 90은 0인 거네. 그래서 이런 범위에 대해서 코사인의 범위의 값은 0부터 1까지 범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치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 추계값이 누굴까요? 아니, 대칭 축이 누구냐고. 2차 함수 코사인 치환은 귀찮아서 안 했어. 대칭 축이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위로 블록이니까.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제곱했더니 2분의 1 대입했더니 그래서 2분의 5가 최대값이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만약에 시험에 똑같이 나오면 맞춰오겠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 몇 번인가요? 23번. 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3번은 맨날 푸는 거 아닌가? 맨날 푸는 문제는 A하고 P라고 하는 녀석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자가 M하고 알파라고만 써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의 한 근해값이 알파라고 합니다. 한 근이 알파인데 그럼 판별식 좀 조사해보자. 알파의 값이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인지 허수인지 궁금해하거든. 그래서 판별식 값을 조사해봤더니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89? 그러면은 남은 게 누구냐 너는 마이너스 24m 플러스 93? m값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구나. m값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m값이 1, 2, 3까지는 판별식의 양수 4부터는 음수 그럼 1, 2, 3이었을 때는 실근 4부터는 허근인 거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알파의 3승의 값이 음의 실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1, 2, 3일 때와 4보다 클 때를 구분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m값이 1일 때 확인해 봤습니다. n값이 1이면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93 빼기 24 좀 해봐봐. 그냥 대입하자 1. x의 제곱 플러스 2x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9? 그러면 근해값이 마이너스 9하고 7하고 된 거 맞나? 실근밖에 없죠 이때는? 내가 미쳤나?
왜 97, 69라고 생각했지? 79, 63인데 멍청한 소리 하고 있었네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인수분해 된다고 했네.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야? 69? 아니다, 미쳤네. 미쳤어. 정신줄 났어. 1 더하기 70? 맞아? 오씨, 근데 1 대보면 70 안 나오는데. 내 눈이 미쳤나? 어? 왜 1 대보면 70이 안 나와? 나 지금 뭐 잘못했어? 판별식이 루트 속에 있는 게 판별식이잖아. 너 왜 달라? 어디 뭐 잘못했어? 89가 아니고 21을 뺀다. 뭔 소리야? 내가 지금 M값한테 1을 이 69 어디서 나온 거야? 나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아, 나 지금 뭐 했지? 여기서부터 정신줄 났구나 내가. 그래, 미쳤네. 방금 전에 사인 코사인에서 에너지 다 써버렸네. N값한테 1을 대입했더니 1 대입하면은 이거 1, 여기다 1을 대입 안 했구나 내가 지금. 1을 대입 안 했고 21 빼기 89라고. 21 빼기 89 못하겠다. 21 빼기 89. 68? 그럼 근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가 맞아? 네, 맞네 이제. 그럼 69가 된다고 한다면 x의 값을 3번 곱한 녀석의 값 음의 실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중에 아무거나 3번 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음수가 있지 지금 x 중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3번 곱한 음수인 거죠. 이건 되는 거네. 그래서 m값 1인 건 됩니다. m값이 2라고 한다면 2였을 때는 x의 제곱. 아이씨 못하겠다. 요게 판별식 속에 있는 건데 한테 2 대입하면 누구냐? 84 마이너스 5? 그럼 이것도 음액은 있나?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를 3번 곱한 음수가 나오고 있네? 세 번째, m값이 3이었을 때 n값이 3이 되면 3 대입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3 대입하면은 9, 60, 69 마이너스 20? 그럼 이때는 x의 값이 5하고 마이너스 3인가요? 음수의 근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1, 2, 3은 다 됩니다. 문제는 m이라는 녀석의 값이 4보다 같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허근입니다. 허근의 값을 가졌을 때는 알파라고 하는 허근의 값을 대입하면 아무튼 등호는 성립할 겁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2알파 요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알파의 3승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게 음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차수를 낮추는 작업인 거죠. 그럼 알파의 제곱은 이걸 이항한 값이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할 생각입니다. 밑줄 친 거 이항한 다음에 알파를 곱한 게 알파의 3승이죠. 2n-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쓸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0n 마이너스 89 알파? 이제 차수 또 낮춰야 돼. 알파 제곱 대신 또 대입해야 돼. 알파 제곱의 값에 대입했더니 나 지금 밑줄 친 거 이항한 다음에 대입하고 있어. 알파 제곱 대신에. 그러면 4 곱하기 n-2의 제곱 알파
머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갔어. 너희도 같이 계산한 거 맞니? 나 이제부터 산수 틀림 다 니네 탓이야. 맞겠니? 나 지금 알파 제곱의 값 여기다 대입해서 2 곱하기 n-2만 곱해서 지금 그 뒤에 거 그대로 썼고, 그런데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 알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값이 4m제곱 빼기 m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20m 플러스 16 플러스 89 그럼 105? 됐나요?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음의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그 알파는 허수였잖아. 요게 지워져야 되는 거죠. 요 녀석의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고, 이 앞에 거는 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빵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12n 3으로 약분하면 넌 누구냐? 그러면 m은 5 아닌 7? 5대2 했습니다. 5대2 하면 음수, 양수, 양수, 음수가 맞습니다. 7대2 하게 되면은 음수, 양수, 양수, 음수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5, 7을 답이라고 하세요. 되신 거 맞죠? 이 문제가 특이한 거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요것만 구하는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거는 실수였을 때도 추가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4번. 24번 문제는 문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귀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읽고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문제를 곱씹어보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위로 블록인 포물선,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도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K의 값이 두 칸의 범위였을 때, K의 범위가 두 칸의 범위였을 때 함수 fx 중에 제일 큰 녀석을 구해서 제일 큰 녀석을 gk라고 하세요. 근데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하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는 그 최대값이 이때는 최대값이 2라는 값이었는데 이때는 최대값이 10으로 바뀝니다. 두 밑줄 친 녀석의 값이었을 때 네모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K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5 꼭 K는 정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설명의 용이함 때문에 K의 값 중에 정수인 것만 골라서 지금 쓰려고 합니다. K라는 게 마이너스 5라면 네모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K가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K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가?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fx의 최대값이 2였으면 좋겠어요. 된 거 맞아요? gk가 최대값, fx 최대값이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네모의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빵이면 1이면 이런 두 칸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달라져요. 최대값은 10으로 바뀌어요. 오, 느낌이 오는데 fx의 값은 위로 블록인 함수고 두 개의 함수가 섞여 있는 거였잖아.
아, 어떨 땐 최대값이 2였다가 어떨 땐 최대값이 10으로 바뀌네. 기가 막히네. 이 말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여기서도 위로 블록인가 봐. 이 값이 최대값이 2였나 봐. 이 값이 최대값이 10인가 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현주 좀 어떤 포인트에서 웃겼어 지금. 너 뭐가 웃겨 지금. 삼촌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웃겼구나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자, 이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가 달라진대. 다 위로 블록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범위에서도 가장 큰 값 2라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최대값 2라고? 뭔지? 이정저표 알 수 있니? 졸라 쉬운데. 이 세 개의 범위 중에 공통되는 x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이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그래야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도 최대값은 2.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최대값은 2. 여기서 공통된 게 누구야? 1이 다 들어있네. 1에서 최대값을 가져.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함수의 그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범위에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범위에서 한 칸의 범위입니다. 한 칸의 범위. 한 칸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hk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최대값이 t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t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k가 t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k를 갖다 대입한 게 왼쪽에 k를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요. t보다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물론 k는 정수는 아니지만 편의상 정수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빵부터 1까지 이런 범위들에 대해서 t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t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t를 기준으로 함수의 값이 어떨 때는 k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어떨 때 함수 f한테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고 하네. 혹시 뭔 개소리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한 칸의 범위면 여기가 지금 한 칸이야. 한 칸의 범위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왼쪽에 k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지.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여기 한 칸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k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한 칸의 범위인데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거네. 그럼 t라고 한 녀석이 뭘 얘기하는 거지? t의 값은? t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됐다고. 여기 한 칸인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t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t 플러스 되는 바로 이 순간엔 똑같은 값을 가지나 봐. k를 갖다 대입해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k 플러스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을 가지나 봐.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왼쪽이 k이고 오른쪽이 k 플러스면 k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은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마이너스 1과 빵이면은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 빵부터 1까지면은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라는 얘기네. 그런데 t를 기준으로 어떨 때 k를 대입한 게 최대값,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 건 t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 t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부분을 얘기합니다.
즉 나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함수 값이 서로 똑같은 두 점 좌표가 궁금합니다. 여기가 바로 t입니다. 이 t 값을 경계로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k를 대입한 게 최대값들이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 기준되는 이 왼쪽 눈금이 t입니다.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도 오늘보다 더 잘 설명 못할 것 같아. 몰라, 기동차게 잘 설명한 것 같아. 자, 오른쪽에는 한 칸만큼 떨어지니까 t 플러스 1이죠. 그럼 t 대입한 거랑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똑같은 t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함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t 대입하지? 최고차계수는 마이너스 1. 꼭지점은 이거. 왼쪽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0인가? 여기다 t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과 여기다 t 플러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t제곱이 지워지네? 남은 녀석의 값은 왼쪽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그럼 6t의 값이 마이너스 17 우리가 찾던 t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7인가요? 이해됐을까? 용의도 잘 이해됐냐 지금? 자,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보세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부터 풀이할 시간이 없어. 지금 질문 덜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또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마더텅도 고정이도 복소수와 2차 방식 다음 챕터에 있죠. 네. 둘 다 하나씩 풀어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더텅을 먼저 합시다. 마더텅을 먼저 해주세요.